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이제 지금부터는 무한급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수열의 극한 파트를 다시 한번 쪼개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구조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무한수열의 극한이야. 큰 단어 제목이. 극한이다. 근데 이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수열의 극한이야, 다시. 두 번째는 이제 무한급수라는 단원이 있어. 자,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 극한값 계산하시는 문제 배웠지. 계산 문제. 그 다음 뭐 부등식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신 거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는 내용을 보신 거야. 지난 시간에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 수렴 조건이지. 지수식에 대한 극한 문제를 계산하는 방법. 꼭 기억하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수열의 극한 파트랑 이 무한급수는 조금 다른 게 있어. 그 다른 차이점은 뭐냐? 수열의 극한은 얘를 계산하시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다시 말하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을 조사하는 파트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괜찮아?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시게 될 이 무한급수는 뭐냐? 무한급수는 얘야, 얘. 결론부터 쓰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야, sn. sn.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얘는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 부분합에 대한 목표를 찾는 게 무한급수야. 리미트 옆에 오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얘는 그 수열의 일반항이고요. 얘는 그 수열의 n번째 항까지야. 그놈들에 대한 목표를 찾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무한급수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한급수. 자, 정의부터 쓰고 갈게요. 우리 수업 중에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분 합의 극한값. 얘를 우리는 무한급수라고 불러. 그럼 부분합을 뭐라고 나타냈었지? SN이라고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써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이 A1, 두 번째 항이 A2, 세 번째 항이 A3, 띵띵띵띵띵,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뭐 이렇게 있어. 근데 얘네를 급수 더하고 싶다 그 말이야. 더한다. 근데 걔를 무한히 더하고 싶다고. 무한히. 그래 뒤에 항상 더하기 땡땡땡이 처리돼 있어. 요 표현이 나왔다. 그게 무한급수 문제. 됐지? 자, 무한급수 무한히 더하고 싶다 그 얘기야. 근데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첫 번째 항부터 이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기호로 SN이라고 나타냈지. 맞습니까? 이 무한급수 전체를 더한 값을 우리는 S, 이 무한급수의 값을 S라고 쓴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S에 비해서 이 SN은 미세한 값이지. 세 발의 피잖아. 너무나 미세한 값이다. 그런데 요 무한급수를 계산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봤더니 요 부분합을 처리해서 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이 무한급수를 이렇게 쓴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요 놈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리미트는 그대로 쓰시고 수열 파트에서 이 sn이라는 것은 시그마로 표시할 수 있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하고 이게 동의어라고. 동의어. 맞아? 하나 더.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시그마. 여기 변수는 k인데 그냥 n으로 바꿀게. 보통 이렇게 쓰니까요. 무한대로 갈 때 an이다. 이렇게 쓴다고. 이 세 가지 표현이 무한급수에 대한 정의야. 다시. 우리 첫 번째 무한급수에 대한 정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의. 자, 정의를 보고 있습니다.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인데 표현을 약간씩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괜찮아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리미트 시그마가 뭐니 물어보잖아. 그럼 걔가 무한급수인 거야. 이것도 꼭 챙겨두시고. 됐지? 자, 리미트 시그마가 뭐니? 물으면 걔 무한급수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 괜찮아요? 자, 이게 무한급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 근데 SN을 우리는 바꿔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꿔서 이렇게. 괜찮아요? 자, 무한급수에 대한 정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항상 얘기했듯이 두 번째는 이 무한급수에 대한 계산 방법이야. 자, 계산을 하는 방법이죠. 어떤 문제에서 무한급수에 대한 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라. 1단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그렇죠. AK를 구한다. AK를 구한다. 2단계 어떻게 한다고요? SN을 구하신다. SN. SN이 뭔데? SN은 뭐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AK 때문에 위에서 AK를 구한 거라고. 자, 그럼 3단계. 지금 방금 구한 SN에다 뭘 취해준다고요? 그렇지. 리미트를 취해줍니다. 왜? 이게 무한급수에 대한 정의니까. 자, 분명히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시려면 이러한 순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무한급수에 대한 정의와 그 무한급수에 대한 계산 방법에 해당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보겠습니다. 내용 앞에 개념 7번과 개념 8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개념 9번도 있어. 뭐 수렴하는 무한급수에 대한 성질, 시그마랑 유사합니다. 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념 19, 핵심 19번과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갈게요. 자, 19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급수. 자, 2 플러스 3 플러스 1. 여기 짱짱짱 되어 있다. 이렇게. 4개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자, 일단 이 문제가 무한급수란 말이 있어. 근데 무한급수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이 표현을 보시면서 아, 무한이 더해지고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돼. 아, 그놈의 합을 계산하세요? 이 문제지 뭐. 괜찮아? 1단계 뭐 하신다고요? AK를 구하시는 거야. AK. K번장을 찾겠습니다. K번장. 얘 첫 번장이야. 얘 두 번장이야. 얘 세 번장이야. 거기 네 번장 나왔어. 공통점을 발견하면 분자는 그냥 1이네. 분모는 첫 번장은 1까지 더하고 두 번장은 2까지 더하고 세 번장은 3까지 더하니까 K번장은 그렇죠. K까지만 더해 주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땡땡땡 부분 먼저 처리해 줬더니 얘는 2분의 K에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한 번 더 쓸까? 얘는 K에 K 플러스 1분의 2라고까지 표시할 수 있겠다. 자, 1단계 끝났습니다. 2단계로 들어가 보죠. 2단계. SN을 구할 거예요. SN. SN은 시그마를 이용하는 거지. N까지. 지금 방금 구하신 AN, AK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K 플러스 1분의 2다. 중요한 거. 시그마 옆에 분수꼴이 등장했어. 이거 어떤 문제야? 모르시면 큰일이지? 시그마 옆에 분수꼴이 나오면 걘 100% 부분 분수 문제라고 그랬잖아. 맞습니까? 자, 이 뒤에 놈에서 앞에 놈을 빼시면 얼마가 나와? 얘에서 얘 뺐던 1이 나오잖아. 1이 나와야 되는데 얘 넘치고 있으니까 얘 지금 2 곱하기 1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 2를 앞으로 쫙 빼줘도 괜찮다고. 자, 빼주시면 이렇게 쓸까요? 시그마 2 앞으로 빼다는 거 먼저 쓰고 K가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겠다.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2배, 얘에서 뺀 게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으셔야 돼. 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자, 그러면 1 대입하시면 1분의 1, 2 대입하시면 2분의 1, 2 대입하시니까 이렇게 되겠죠? 바로 소거되죠. 바로 소거된다는 얘기는 큰 작작이지. 큰 번호는 번호가 큰 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작은 번호는 번호가 작은 쪽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2에 1 집어넣은 값 1분의 1과 n 집어넣은 값, n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지.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요 놈이 SN이야. 3단계 뭐 하신다고? 3단계 지금 방금 구한 SN에다가 리미트를 취하시면 돼. SN이 뭡니까? 라고 물으셨더니 SN 2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 놈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니? 이게 질문이거든.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안녕 하겠지? 그 남아있는 답.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19번 문제. 전형적인 그냥 계산 방법인데 출제율이 있으니까 꼭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 선생님도 이렇게 푸니까 여러분들 뭐 딴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 단계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그마 처리하는 방법들 봐두시고 19번 문제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한번 20번 문제를 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한번 보시죠. 자, 20번 역시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시오가 질문입니다. 자,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라. 그럼 일단 써놓고 가볼까 한번? S는
2 곱하기 5의 1. 5 곱하기 8, 1. 8 곱하기 11의 1. 11 곱하기 14의 1. 땡땡땡땡땡 이렇게 나가고 있어. 이 구조가 무한급수를 얘기하는 표현이지. 무한급수에 대한 값을 계산하세요. 역시 계산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1단계 AK, 2단계 SN, 3단계 리미트. 첫 번째 1단계 AK를 먼저 볼게요. 제일 무식한 건 곱하는 거지 이거. 10분의 1, 40분의 1 망한 거지 그냥. 자, 구조를 관찰하셔야 돼.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가는데 공통점, 분자는 그냥 1이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앞대가리에 있는 2, 5, 8, 11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 그렇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공차가 3이니까 3n 맞아. 첫 번장 2 나와야 되니까 여기 빼기 1 해주시면 되지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변수가 k니까 여기 n 대신에 그냥 선생님 그냥 미리 바꿔놓을게. k로 바꿔놓을게요. 무리 없지? 뒤에 놈들 보실까? 5, 8, 11, 14 역시 무슨 수열이야? 그렇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여기도 3k라고 적을게요. 첫 번장 5 나와야 되니까 여기 더하기 2 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아, 이게 일반항 AK가 되겠습니다. 2단계 뭐 하신다고? 2단계 SN 갑니다. SN. SN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3K-1에 여기 3K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시 보세요. 시그마 앞에 뭐가 나왔어? 분수식이 나왔지? 100% 부분분수 문제라고. 100%. 뒤에 놈에서 앞에 놈을 쫙 빼봐. 얘에서 얘 뺐더니 얼마야? 얼마? 3. 얘에서 얘 뺐더니 3이야. 그럼 위에 3이 있어야 되는데 3이 아니라 1이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 여기 3 곱해주시고 앞쪽에다가 3분의 1을 처리해주시면 식의 변화가 없는 거지. 맞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씁니다. 3분의 1 먼저 쓸까요? 3분의 1.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얘에서 뺀 게 위에 있으니까 그냥 바로 분리해주시면 돼요. 3K-1분의 1에 3K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됐지? 자, 분리가 된 상태에 대입을 해볼게요. 1 대입하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2 대입하시면 5분의 1 마이너스 2 대입했어요. 여기는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바로 소거가 됐어. 바로 소거된다는 얘기는 큰 작작이야. 큰 작작. 큰 번호는 번호가 큰 쪽에, 작은 번호는 번호가 작은 쪽에 대입하시면 돼. 그러면 3분의 1에 1 대입하시니까 2분의 1 남고요. n 대입하시니까 3n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SN이네요. 3단계! 여기다 뭐 취해주신다? 그렇지. 리미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리미트를 취해주시면 n의 영향받는 애가 여기잖아. 무한대분의 상수 0이지 이제. 자, 정답은 얼마? 그렇지. 6분의 1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문제 19번과 20번 무한급수에 대한 정의와 계산 방법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확실히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주 쉬운 개념이니까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익혀주시고, 수열 부분 파트에서 이 부분분수 처리하시는 거 모르시면 안 돼. 재수해야 돼.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과 발산이라는 부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에 대한 판정. 여기 제목 자체에 그냥 별표 쳐두시고요. 지금 하는 이론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수업 중에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확실히 정리하셔야 돼. 자,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의 판정법이라고 할게요. 자, 판정법. 자, 그럼 첫 번째 중요한 명제가 있다고 그랬지? 이 수원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명제일 수도 있어.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명제가 스타트야. 자, 시작해볼게. 자, 무한급수를 쓰겠습니다. 무한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까지. 자, 무한급수. 무한급수 요 놈이 알파야. 알파라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야.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이것이면 뭐가 보장되지? 무한급수가 수렴이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조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인 거야. 자,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 라는 명제는 반드시 참인 명제인 거지. 이거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다시, 시그마 옆에는 항상 일반항 자리야. 이 덩어리에 대한 극한값이 그대로 0이 된다. 괜찮아?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 별이야. 별에 대한 극한값이 0이라고. 됐지? 무한급수가 수렴해. 10번 읽으세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야.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0. 이거 자동이어야 돼. 무한급수가 수렴해. 그럼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됐죠? 증명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에 대한 대우명제부터 한번 얘기해볼게요. 대우명제. 요 놈에 대한 대우명제는 뭘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에 대한 대우명제는 반드시 참이잖아. 요 놈에 대한 대우명제 써보겠습니다. 오면서 부정.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한 목표가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뭐 할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짝까지 an이 수렴한다에 대한 반대가 뭐야? 수렴하지 않는다. 곧 발산한다. 이것은 발산한다. 이것도 역시 참인 거지. 됐습니까? 중요 명제야. 무한급수가 수렴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거기에 대한 대우 명제까지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우리 고2 과정이니까 첫 번째 얘 간단하게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과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챙겨 두셔야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이렇게 쓸까?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짝까지 얘가 지금 수렴해.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에 대한 극한값이 알파다랑 동의어잖아. 왜? 정의에서 무한급수에 대한 정의에서 얘하고 얘는 똑같은 표현이었으니까. 맞지? 그러면 요 놈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 얘가 알파로 수렴하므로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다. 이게 쓸까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1은 어디로 가지? 얘에 대한 목표. 그냥 알파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 수렴한다는 조건 하에서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를 빼주잖아. 그럼 알파에서 알파를 뺀다는 얘기가 얘가 0이야. 그런데 수렴하면 합칠 수도 있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에서 s의 n-를 뺐어요. 그게 0이래. 요 놈을 잘 보세요. sn번째에서 s의 n-1번째까지를 뺐어. 누가 남아? 그렇지. an이지. 얘가 an이야. 그러므로 무한급수가 수렴하잖아. 그럼 일반항에 대한 목표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증명 방법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증명 과정 꼭 기억하시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중요 명제야. 무한급수가 수렴해.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우 명제까지도 확인해 두셔야 돼. 그럼 이 대우 명제 그냥 내가 2번이라고 쓸게. 자, 대우 명제를 그냥 2번이라고 쓰자. 자, 그럼 3번 내용은 뭐냐? 3번 내용은 그렇다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일반항에 대한 목표가 0이라면 뭐 하라고 그랬지?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라면 얘는 조사하시라고 그랬지. 조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또는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주셔야 돼. 맞습니까?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뭐였지? 자, p-테스트법이라는 게 있었지? 약간의 상위 개념이긴 하지만 문제 속에서 우리가 활용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야. 좀 빠르게 판정할 수 있으니까 그 p-테스트 방법까지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히 지울게요. 자, 그럼 p-테스트가 뭐냐? p-테스트는 이거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짝까지 있는데, 자, n에 p승이 있고 여기 n에 q승이 있어. 이 q는 이제 만든 거니까 보시면 되고, 자, p에서 q를 뺐더니 걔가 1보다 커. 분모에 있는 차수에서 분자의 차수를 뺐더니 걔가 1 이하야. 그럼 얘는 무한급수가 수렴하게 되는 거고 얘는 발산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시면 우리가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을 일단 판정할 수 있다. 괜찮겠어요?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연습해 볼게.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짝까지 n 플러스 1분의 여기 2n이 있습니다. 자, 요놈 수렴할까 발산할까?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요 무한급수는 수렴일까 발산일까? 자, 보세요. 일반항에 대한 목표가 이거 아니다. 일반항 목표라고 했으니까 리미트야. 여기에 대한 목표 리미트 취하면 2지. 일반항에 대한 목표가 2지. 일반항에 대한 목표가 0이 아니잖아. 그러면 발산하는 거라고. 다시
일반항에 대해서 일반항 봐봐. 일반항. 여기다 리미트를 취해봐. 극한값이 2잖아. 일반항에 대한 목표가 0이 아니므로 무한급수는 발산하게 돼 있다. 이렇게 판정하시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에 n 플러스 1에 여기에 3이 있다고 쳐보죠. 이렇게. 요 놈에 대해서 그 값이 수렴이냐 발산이냐 조사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은 이 무한급수 표현이 아닌 리미트를 보시는 거야. 일반항의 극한값을 봐봐. 아, 이 없다고 생각하고 리미트를 취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0으로 가잖아.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인 거 보이세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리미트 취하면 0이잖아. 일반항에 대한 목표가 0이야. 그럼 조사해야 되는데 P테스트 방법을 쓴대. 분모 몇 차야? 2차잖아. 분자는 빵차잖아. 분모의 차수에서 분자의 차수를 뺐더니 그 값이 2야. 그럼 얘는 수렴하게 돼 있다는 거지. 괜찮아? 이런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수렴과 발산에 대한 판정을 좀 쉽게 가셔야 된다고. 됐죠? 자,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에 대한 판정법. 자, 1번, 2번, 3번까지 보시고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마지막 4번. 자, 교대급수. 자, 교대급수까지 보시면 일단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교대급수는 뭐냐? 더하기는 더하는데 교대한데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교차하면서 더해진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1 마이너스 2분의 자, 플러스 2분의 우리가 수업 중에 많이 다뤘던 주제죠. 얘는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처럼 계속 진행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교차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야. 이런 꼴을 우리는 교대급수라고 불러. 그러면 이 교대급수에 대한 수렴과 발산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해법이 이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2n-1 다시 말하면 홀수번째 합의 목표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짝수번째 합에 대한 목표가 같다면 그 값으로 수렴하는 거고. 다시 홀수번째 목표와 짝수번째 목표가 같다면 그 값으로 수렴하는 거고, 같지 않다면 뭐하다? 발산한다라고 보시면 돼. 다시요. 교대급수는 무조건 이 틀에 의해서 여러분 문제 접근하셔야 돼. 홀수번째 목표의 합과 걔네 목표와 짝수번째 합에 대한 목표가 같다면 그 값으로 수렴하는 거고, 다르면 발산이다. 연습해보죠. 자, 첫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지? 그치? 1. 자, 두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죠? 2분의 1인데 1-2분의 1이라고 쓸게요.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자, S3은 세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역시 1이지? 네 번째 항까지 합은 1-3분의 1이죠? 다섯 번째 항까지 합 어때요? 다섯 번째 항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1이지?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1-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홀수번째 애들에 대한 목표는 그냥 눈으로 확인이 되지? 그렇지? 1로 가겠지? 맞아? 짝수번째 애들은 어디로 가나 관찰해보죠. 짝수번째 애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짝수번째 애들은 다시 한번 쓸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짝수의 첫 번째, 짝수의 두 번째, 짝수의 세 번째인데 역시 1-는 그대로 쓰겠네. 분자 여기 그대로 1 쓰겠네. 여기 봤더니 2, 3, 4 있으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아? n이 무한대로 갑니다. 0이지. 1만 남네. 아, 요놈의 목표 역시 1이지. 결국에 홀수번째 목표와 짝수번째 목표가 같네. 그러므로 요 놈은 1로 수렴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라고. 만약 계산을 했는데 다르다. 그럼 발산한다고 쓰시면 된다고.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과 발산에 대한 판정법. 다른 애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챙겨두시면 좋겠어. 자, 다시 갑니다. 첫 번째, 중요 명제야. 무한급수가 수렴해. 그럼 일반항에 대한 목표는 무조건 0이 된다. 이 개념상으로 출제 많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우 명제까지 우린 챙겨두고, 그렇다면 일반항의 목표가 0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P테스트한 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대급수까지 정리해두시면 일단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에 대한 판정법 이론 정리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 됐죠? 자, 그럼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5번까지가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에 대한 판정법을 물어보는 문제야. 자, 하나씩 정리해보고 마무리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21번부터 진행합니다.
자, 21번에 1번.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한번 차분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일단 구조를 써봤더니 얘에다가 2 더하기 4에다가 2 더하기 4 더하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럼 더하기 땡땡땡 거기에 n번장도 나와 있어. n번장도 나와 있는 거 그냥 우리 해볼게. 이 문제 계산하는 문제라기보다 일단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시는 문제야. 나는 어떻게 쓸 거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장까지 가. 여기 일반항을 쓰셔야 돼. 그럼 그 일반항이 어떻게 되나 관찰해 볼게요. 천천히 갈게. 요놈이 첫 번장, 요놈이 두 번장, 요놈이 세 번장이야. 그럼 당연히 n번장은 짝수로 되겠지. 2, 4, 6, 2n 이렇게 되겠죠. 항상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땡땡땡 돼 있으면 먼저 계산하시라고 그랬잖아. 그럼 다시 한번 쓸게.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장까지 이 끄집어내신 다음에 그냥 등차수를 쓸까 그냥? 네모 2 플러스 2n 곱하기 2분의 항은 n개 있죠? 자, 한 번 더 쓸게요. 이렇게 쓸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장까지 이 약분시키면 남는 게 n에 n 플러스 1이 남고 위에는 1이 되겠지. 자, 그럼 이 모양에서 수렴 발산을 판정하시는 거야. 일반항에 대한 목표를 먼저 봐봐.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은 0으로 가지. 0으로 가. 0으로 가면 조사하래. P테스트란 방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거지. 분모 몇 차야? 2차. 분자 빵차네. 2차에서 빵차 빼니까 2지. 1보다 크니까 얘는 수렴이야. 수렴. 맞지? 얘는 수렴이야. 수렴함으로 그 값을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 값을 조사할 때 합을 계산하는 거. 1단계 AK, 2단계 SN, 3단계 리미트 취하시면 된다고. 일반항 나왔지? SN 구하신 다음에 리미트 취하시면 이 문제 어렵지 않게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다. 맞습니까? 일단 우리는 수렴 발산에 대한 값만 조사하는 거야. 계산 방법 우리가 앞단에서 했으니까 이 정도 여러분이 수렴 발산 판정법 아시고 그 값이 있다면 뭐 조사하는 건 여러분이 앞쪽 계산을 다시 한번 따라가시고. 됐지?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바로 갈게 이제. n번장 나왔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인데 거기 n번장 이렇게 됐대. 루트에 n 플러스 2에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야. 요놈이 수렴이니 발산이니 조사하시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에 대한 목표부터 봐봐. n이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이지.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 리미트값 0이야. 조사해야 되는 문제죠. P테스트야. 분모 루트니까 2분의 1차. 분자 0차. 2분의 1에서 0 빼시면 1 이하지. 얘 발산이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3번 눈으로 풀어보죠. 일반항에 대한 리미트 생각하고 그 시그마 생각하시고 리미트라고 생각해봐. n분의 n꼴이잖아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이지. 일반항에 대한 목표가 0이 아니니까 발산이겠지. 대우명제. 자, 간단하게 21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렴 발산에 대한 판정법 꼭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22번 문제는 단순한 문제인데 개념이 있으니까 별표 하나 쳐두시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봐봐. 수렴 발산 판정법 할 때 첫 번째 중요 명제가 뭐였어? 중요 명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놈의 일반항에 대한 뭐가? 일반항에 대한 그렇지.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AN 아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통째가 그대로 오는 거야. 됐지? 22번 문제 내용 한번 보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장까지 an-3의 값이 2로 간대.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니? 물어보고 있어요. 자, 봐. 무한급수가 수렴해. 다시 무한급수가 수렴해. 자동이야.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어디로 간다? 그렇지, 0이지. 일반항이 얘지. 일반항이 얘야. 시그마 앞에 있는 얘 덩어리 자체가 일반항이야.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an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겠지. 이거는 극한값 3이 되겠지. 됐지? 개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 이 부분. 이 덩어리 자체가 이쪽으로 가야 돼. 이 덩어리 자체가 이쪽으로 간다. 이 시그마 앞에 붙어있는 이 덩어리 자체가 이 부분으로 와야 된다. 이거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3번 다시 가죠. 자, 23번 수렴 발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리했던 4가지 이론을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 두신다면 뭐 이런 문제 절대 당황하지 않겠지? 자, 23번에 기억번부터 들어갑니다. 수렴하는 거 고르시는 거야. 기억번 잘 봐봐. 문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째려봐봐 이거. 약간 수업 중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 더하기 땡땡땡 돼 있어. 무수히 간대. 무한히 간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급수라고. 교대급수. 교대급수 네 번째 했던 이론. 자, 교대급수를 계산할 때는 홀수 번째 목표부터 이제 가는 거지. 짝수 번째 목표 그다음 가는 거지 이렇게. S1 얼마니? 1. S2 2에서 F 빼서 3분의 S 실리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그랬지? 자, S3 갑니다. 세 번째 항까지 합이죠. 1. 네 번째 항까지 합 어때요? 다섯 번째 항까지 합 1이지? 여섯 번째 항까지 합 1-7분의 4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홀수 번째에 대한 목표는 눈으로 확인되네.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지 이렇게. 자, 짝수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짝수 번째에 대한 내가 목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짝수 번째 애들에 대한 목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자리를 메꾸셔야 되는데 그 일반항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1-는 변화되지 않네. 3, 5, 7, 2, 3, 4 다 변하고 있어. 2, 3, 4 2, 3, 4 n 플러스 1이지. 3, 5, 7 등차 수열 2n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보세요. 리미트가 여기에 영향을 줄 거야. 얘 어디로 가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2분의 1이지? 1에서 2분의 1 빼시니까 여기 2분의 1이지. 그러면 홀수 번째 애들의 목표와 짝수 번째 애들의 목표가 어때? 다르잖아. 그럼 기억번은 어떻게 된다? 이 발산이라고. 괜찮겠어요? 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번이랑 비슷한 것 같아. 기억번이랑. 괄호가 있지? 괄호가 있는 건 교대급수가 아니야. 교대급수가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니은번 가도록 할게요. 자, 니은번 보시니까 1-3분의 2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그냥 1 쓸게 이렇게. 자,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3 5분의 3 마이너스 7분의 4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된대. 자, 수렴 발산 판정하시는 문제입니다. n이 1부터 무한번째라고 쓸게. 그럼 여러분 여기다 일반항만 쓰시면 돼. 예, 1, 3, 5 이렇게 나가지? 그럼 여기는 2n-1 쓰시면 되겠다. 위에는 1, 2, 3 그냥 이게 n이죠. 자, 빼기 3, 5, 7 등차 수열 2n 플러스 1 2, 3, 4 공차 1 여기 n 플러스 1이 되겠지. 괜찮아요? 마무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자 2n-1과 여기 2n 플러스 1이 있고요. 올라가면 곱할게 2n제곱 플러스 n이고요. 얘 곱할게 얘 곱하시면 2n제곱에 여기에 2n 여기에 n이니까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자 2n-1에 2n 플러스 1분의 여기 2n제곱 죽으니까 n 죽으니까 여기 남는 건 1만 남겠지. 일반항에 대한 목표가 0이잖아. P테스트 분모 2차 분자 빵차 2에서 F 뺐던 2 수렴이죠. 대체 계산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합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렴과 발산만 조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배웠던 이론에 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 디귿번은 쉽게 풀 수 있겠지. 자, 디귿번 모양만 한번 써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3n 플러스 2분의 2n이야. 일반항에 대한 목표가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잖아. 그냥 무조건 발산이지 뭐. 대체 4번 한번 보실까요? 리을번. 자, 리을번 봤더니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9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플러스 감각적으로 여러분은 무한히 더해지고 있어요. 근데 1, 4, 9, 16 이 제곱수잖아. n제곱분의 1이지 이거. 일반항에 대한 목표가 0이지. P테스트야. 분모 2차, 분자 빵차. 2에서 빵 빼니까 1보다 크지. 이게 수렴이지. 됐습니까?
자,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가지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1번부터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다시 한번 이론 정리하면서 따라오셔야 돼. 자, 그럼 정답은 기억번 발산이었고요. 니은번 수렴이었고요. 디귿번 발산, 리을번 수렴이니까 정답은 리을에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24번 문제 역시 무한급수에 대해서 뭐 수렴 발산을 판정하시는 건데 이건 간단히 이제 말로 하고만 갈게. 기억번 보시면 간단히 써볼까? 기억번 24번 시그마로 한번 표시해볼게. 이렇게 되겠지? 일반항의 목표 0이잖아. P테스트로 가야지. 1차 빵차 1 이하지? 얘 발산이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선생님 예전에 수업 중에 요거 발산하는 과정을 증명하시는 것도 있었어. 그 증명하는 거 한번 보시고 생각 안 나는 사람 수업 중에 다시 한번 오셔서 질문하시고요. 이 증명하는 방법도 한번 체크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교대급수라는 거 이제는 아셔야 돼. 교대급수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디귿번 같은 문제는 뭐 둘둘 묶어서 계산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빼기는 로그의 진수의 나눗셈으로 간다.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25번. 뭐 25번 문제는 뭐 앞쪽에 있는 24번의 니은번이랑 유사한데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대.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가 지금 질문인 거야. 자, 봐봐. 얘를 딱 보는 순간 이제는 아셔야 돼. 이제는 반드시 아셔야 돼. 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 교대급수라고. 맞지? 교대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에 대한 판정은 하나씩 하시는 거야. S1 2분의 1 S2 두 번째 항까지 합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쓰시라고 그랬죠? 세 번째 항까지 합은요. 세 번째 항까지 합 상쇄돼서 그대로 2분의 1이지. 네 번째 항까지 합 2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쓸 수 있겠죠? 다섯 번째 항까지 합 2분의 1 여섯 번째 항까지 합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 그러면 홀수 번째는 그냥 눈으로 보이시네. 홀수 번째 애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 목표가 2분의 1이지 이렇게. 또 짝수 번째가 목표예요. 짝수 번째 목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짝수 번째 목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짝수 번째 일반항을 찾아보는데 앞대가리는 2분의 그대로 돼 있지. 빼기 그대로 돼 있고 분모가 3, 4, 5 공차가 1이죠. 첫 번째 항 3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쓰시겠지. 분자는 하나씩 줄어들고 있지. 여기 n 플러스 1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요 놈에 대해서 리미트 값 취합니다. n에 영향받는 애 여기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여기 1이네. 2분의 1에서 1 빼니까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되지. 그러면 홀수 번째 애들의 목표와 짝수 번째 애들의 목표가 어때? 다르잖아. 그럼 뭐 한다? 그렇지. 발산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에 대한 판정법을 연구했어서 이 네 가지 이론들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뭐 단순하게 막 이렇게 무식하게 푸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수업 중에 초반에 정리했던 1, 2, 3, 4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연습하셔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무한등비급수 파트를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